오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이었고, 지난주 얘기를 조금, 지난주가 아니 지난 시간. 예,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파이썬은 수업에 사용을 하지만 시험에는 안 낸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요 statistical study를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통계 쪽에서 얘기할 적에 statistical study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observational study, experimental design, and sampling survey. 요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끝에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sampling surve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샘플을 뽑을 건가가 주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샘플을 잘못 뽑으면 바이어스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인포메이션은 쓰레기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이어스가 일어났고, 그래서 바이어스 결과 이상한 일이 벌어진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al study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 싶은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correlation하고 causation, causality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observational 여러분이 아마 신문 기사나 그런 데서 보는 대부분의 통계 자료들은 observational study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confounding effect가 typically 생기고요. 그런 걸 고려해서 데이터들을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experimental design은 실험을 하는 거예요. causality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이 질병에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이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게 experimental design이고요. 이 experimental design에서 골든 룰은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약을 주는 사람도 내가 진짜 약을 주는지 플라시보를 주는지 몰라야 되고요. 약을 받는 사람도 내가 진짜 약을 받는지 플라시보를 받는지 몰라야 돼요. 오케이? 요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여기에다 쓰지는 않았지만 딥러닝 쪽에서는 다르게 클래시파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좀 더 저는 이것도 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AI 쪽에서 클래시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얘기하면 오늘도 패드가 잘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게 있고 supervised learning이 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같지만 타스크가 달라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xi, yi 페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이터셋이. 그래서 x는 input, y는 output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x가 question이고요. y가 answer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모델이 만들어지면 어떤 새로운 x가 들어오면 여기서 y를 프리딕트 하는 게 목적이에요.
unsupervised learning은 typically supervised learning 하기 전에 하는 건데, 이 xi들만 있습니다. yi가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그 문제지 안에 어떤 스트럭처를 발견을 해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좀 더 이펙티브하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장플로 제가 얘기한 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하면 그 다음 타스크 할 때 좀 더 편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돼요. 데이터셋이. xi가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yi가 observ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 청소기 얘기를 했는데 xi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로봇 청소기의 포지션에서 바라보는 집안에 얼마나 지저분한가 정도, 위치 정보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액션은 내가 로봇이라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액션을 취해서 움직일 건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움직여서 이제 좀 청소를 하면 이제 위치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올 거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이 뭐냐면 X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안에 이런 트레이닝이 된 모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청소기 보면 위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가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겼나 그거를 매핑을 합니다. 매핑을 하고요. 그래서 청소를 그거 지금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걸 액션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한 두 바퀴 도나 뭐 한 바퀴 도는 쫙 그 공간을 제가 보기에 한 바퀴는 더 돌 것 같은데 한 두 바퀴 정도 돌고 나면 이제 청소 끝났다 그러고 이제 종료 미션 컴플릿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클래시피케이션이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간단하게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은 별거 아니고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몇 가지 숫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typically 두 가지 종류를 데이터가 이제 보통 이런 거 할 때 원디멘셔널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겼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는 티피컬리는 뭐 이렇게 데이터 레인지를 몇 개의 영역으로 쪼개고요. 빈이라고 그러는데 몇 개 빈으로 쪼개고 그러면 그 빈에 들어가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요 Y축은 몇 개나 들어갔느냐 그거를 카운팅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멀라이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그래서 이게 히스토그램이고요. 파이썬의 그
그림 그리는 패키지를 보면 요 Y축 히스토그램 그릴 적에 요 Y축을 프리퀀시 레벨로 할 건지 노멀라이즈 레벨로 할 건지 그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거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저가 코드는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대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패키지고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를 한 100개, 한 10,000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사이파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사이파이 패키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썬에서 가장 좋은 패키지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옛날에 여러분의 선조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든 패키지고요. 기본적으로 포트란이라는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파이썬이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파이의 서브 패키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스탯이라는 거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넘파이도 저가 쓸 것 같은지 넘파이도 임포트 해주네요. 그래서 사이파이 스탯에 보면 농음이라고 있어요. 이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평균도 줄 수 있고 표준 편차도 줄 수 있어요. 줍시다. 평균은 로케이션은 1이라고 그러고 스케일이 표준 편차거든요. 그건 10이라고 줄게요. 그러니까 평균은 5라고 그러고 스케일은 10이라고 그럴게요. 그런데 보니까 저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오브젝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RVS라고 그러면 되고요. RVS는 랜덤 베리어블 쓰겠죠. 여기다가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개수는 10,000개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10,000개의 정규 분포 랜덤 베리어블이 제너레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팬시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게 피겨 사이즈를 12 by 3로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12고요. 여기가 3예요. 단위는 아마 인치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피겨 오브젝트고요. 피겨 오브젝트고 여기에 화면이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화면을 하나만 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면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 전체는 fig라고 부른 거고 그 중에 화면이 하나만 있어요. 그걸 AX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AX 플롯 AX 히스트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도화지에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X가 지금 만 개의 데이터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려보죠. 이 콜앱은 처음에 구동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렇게 그려졌고요. 지금 보면 아까 빈이라고 그랬죠? 빈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빈이 10개가 제너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0개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 각각의 빈에 만 개의 데이터 중에서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갔냐. 그래서 Y축을 보면 frequency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나는, 빈의 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러면 빈스 해서 100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빈을 100개로 늘리는 거예요. 10개가 아니고. 아, 빈인가? 어? 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빈스가 맞을 거예요. 여기 빈스라고 되어 있죠? 빈스의 디폴트는 넌이고요. 넌은 10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 아까보다 빈의 개수가 많아졌죠? 그죠? 근데 여기 Y축을 보면 frequency 레벨로 되어 있어요. 노멀라이즈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노멀라이즈에서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density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Y축을 보세요. 요 Y축을 보세요. 바뀌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할 거냐면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x가 있고요. x의 미인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x 민 하면 돼요. 그러면 만 개의 샘플을 뽑았죠? 만 개의 샘플을 뽑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미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아까 왜 크게 나왔지? 어떻게 크게 나왔지? 예, 만 개의 샘플이 있는 걸 더해요. 예, 만 개의 샘플을 더해서 에버리지를 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의 민이고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빈이 10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개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은 두 개의 바운더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왼쪽 바운더리, 오른쪽 바운더리. 그러면 100개의 영역이면은 바운더리는 몇 개의 벽이 쳐지나요? 예? 아니, 왼쪽 벽하고 오른쪽 벽하고 붙어 있거든. 101개. 101개. 그러니까 빈의 개수가 여기 빈스가 100개면은 그 경계는 101개가 있어요.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가운데 게 그 경계 값을 줘요. 그래서 이게 101개고요. 이 101개에서 대응하는 PDF 값을 뽑을게요. 스탯 벌써 쳐주네. 오케이. 스탯 놈의 로케이션은 xmin. 오케이. 오늘 그림을 다 그려줬네. 그래서 지금 10,000개 샘플이 있고요. 10,000개 샘플에서 평균 계산했고요. 표준 편차 계산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 표준 편차 계산하는 법은 xi 빼기 x바. 좀 전에 계산한 걸 보통 x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 typically n-1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이걸 스퀘어 루트를 취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n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n-1로 나눠주려면 여기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퀄 1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게 2를 빼라 그런 겁니다.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해서 1이라고 그러면 2를 빼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스태츠의 노음을 계산을 하는데 평균이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 거기서 PDF를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어디서 PDF를 계산하냐면 요 빈스에서. 그래서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플롯을 그렸어요.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요 분포가 있고요. 분포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알고 싶은 기본적으로 통계치를 계산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센터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센터를 매저하는 방법이 티피칼리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3개가 뭐냐면 미인이 있고요. 메디안이 있고요. 모드가 있어요. 미인은 좀 전에 봤던 거예요. 평균이에요. 평균이에요. 미디안은 중간값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하다 기억이 안 나는 무슨 얘기하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던 얘기했었죠. 그죠? 그 인컴 데이터에서 평균을 쓰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클 조던 같은 애들 때문에 평균값이 확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득 분포와 관련돼서는 미디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몇 분이 얘기하죠? 그게 그것 때문에 마이클 조던 때문에 마이클 조던 같은 애가 없으면 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뭐 그런 식으로 할 텐데 그 인컴 데이터는 티피컬리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디안을 써요. 이렇게? 그래서 뭐 소득 순위 몇 분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인컴 데이터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미인을 쓰지 않습니다. 미디안을 써요. 예? 그다음에 모드는 최빈값이라고 해서 제일 피크가 되는 거 있으면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서 보면 모드 계산하려면 특별히 유용한 펑션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저격에 의하면 파이썬에서 미디안 계산하는 건 있거든요. 근데 모드 계산하는 거는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제가 몰라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미디어는 인컴 데이터 좀 볼 때 만져봤는데, 예,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센터는 미인으로 계산을 하고요. 아주 좀 스페셜한 경우에만 미디안을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미디안을 쓰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좌우 비대칭이에요. 티피컬리.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에만 미디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매저 오브 센터를 얘기를 했어요. 매저 오브 센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우리 평균 점수 계산하고 뭐 그런 거 하죠. 그거가 스탠다드예요. 그리고 익셉셔널 한 경우에는 미디언을 쓰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가끔가다 모드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모드라는 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그다음 shape of distribution 얘기를 해보죠. shape of distribution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정규 분포처럼 생겼느냐, 정규 분포처럼 생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정규 분포처럼 생겼으면은 뭐 이제 보통 티피컬한 데이터는 정규 분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정규 분포처럼 생기지 않았으면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마이클 조단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마이클 조단이 여기 있는 거고. 반대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메트릭하다고 부르고요. 이거를 왜 이렇게 얇지? 아, 어, 시메트릭하고요. 아유, 이제 좀 살만하네. 오케이. 요런 거는 스큐 되어 있다고 그래요. 스큐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right skew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left skew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클 조단이 어디에 있나요? 왼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죠. 예, right skew입니다. 이 경우는 마이클 조단이 왼쪽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left skew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지. 시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센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고요. 스큐는 어딘가 마이클 조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right skew right skew.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 마이클 조단이 있는 거고요. left skew는 요 왼쪽에 마이클 조단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히스토그램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리고요. 특히 통계에서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고 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메저 오브 센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요. 스프레드는 센터는 우리가 계산을 했고 스프레드 그러니까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거를 메저를 하는 거는 보통 시그마를 많이 사용하고요. 시그마는 아까 봤듯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전체 데이터라고 그러면 n으로 나누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러면 n-1로 나눕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를 취해 주고요. 예, 근데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 숫자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으로 나누는지 n-1로 나누는지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데이터를 적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ule of thumb은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게 전체 데이터다. 그러면 n으로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아니다. 그러면 n-1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게 표준 편차고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거는 맥스 빼기 민 이걸 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 중에서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차이. 이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써봤어요. 시그마를 제일 많이 쓰고요. 가끔가다 IQR이라는 걸 써요. 이거는 뭐냐면 인터컨트라일 레인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Q3-Q1입니다. 이게 뭐냐? Q3, Q1이 뭐냐? 조금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미디안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50%가 되는데요. 이쪽이 50%가 되는데요. 이걸 미디안이라고 불렀죠. 이걸 Q2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가 25%가 되는 데가 Q1이고요. 여기가 75%가 되는 데가 Q3예요. 그래서 인터쿼타일 레인지라는 거는 Q1하고 Q1하고 Q3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걸 재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스프레드를 어떻게 하는지. variance and standard deviation이라는 게 standard deviation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variance나 standard deviation 계산할 때 n으로 나눌 거냐, n-1로 나눌 거냐는 판단하면 돼요. 그때. 하지만 중요한 거는 n으로 나누든 n-1로 나누든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모았기 때문에 n으로 나눈 거고요. 여기는 전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스몰 n으로 n-1로 나눈 거고요. 여기 뮤는 전체 데이터로부터 계산했기 때문에 확실한 뮤입니다. 평균이에요. 여기는 전체 데이터로부터 평균을 계산한 게 아니고 일부 데이터로부터 평균을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뮤라고 안 쓰고 x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뮤라고 쓴 거하고 시그마로 쓴 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데이터에서 평균을 계산했고 전체 데이터에서 베리언스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샘플을 뽑으면 샘플로부터 평균을 계산을 하면 뮤라고 안 쓰고 x바라고 쓴 거고요. 시그마라고 안 쓰고 s라고 쓴 거예요. 그때는 n-1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n-1 나눠주는 얘기는 나 나중에 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두 번째, range는 아까 min max예요. max하고 min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그 차이를 빼면 계산이 되겠죠. 그걸 range라고 부르고요. 여기 그 다음에 interquartile range가 Q3 빼기 Q1이에요. 퍼센타일 개념도 있는데 퍼센타일은 별거 아니고 몇 퍼센트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25% 퍼센타일이고요. 요거는 75% 퍼센타일이고. 그래도 뭐 많은데 그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센터는 mean 혹은 median
혹은 모드. 이렇게 센터는 그렇게 매저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인터 쿼타일 레인지. 그 다음에 아까 레인지도 있었죠. R은 다른 의미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쉐입은 뭐 스페링이 틀린 것 같은데 쉐입은 마이클 조단이 어디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조단이 여기 센터에 살고 있으면 시메트릭하다 그러는 거고 마이클 조단이 여기 살고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right skew. 마이클 조단이 오른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right skew.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클 조단이 여기 있죠. left skew.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설명을 했고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빈을 이렇게 쪼개서 여기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본 거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죠. 히스토그램을 제일 많이 그리고요. 박스 플롯이라는 것도 많이 그려요. 사실 통계에서는 그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스 플롯은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있나? 히스토그램 설명했고요. 그 다음 박스 플롯. 오케이. 요거를 보죠. 예, 오케이. 박스 플롯은 이렇게 그려요. 여기가 여기다 쓰면서 할게요. 여기가 Q1, Q2, Q3 해서 여기 박스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걸 박스 플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박스 플롯 그릴 때는 Q1, Q2, Q3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인터쿼타일 레인지예요. 그래서 typically interquartile range 여기는 1.5 interquartile range 여기도 1.5 interquartile range 보통 이렇게 하고요. 여러 개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린 게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Q1, Q2, Q3가 메인 박스예요. 메인 박스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피스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요 피스커는 1.5의 인터쿼타일 레인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보통 그래요. 요거 말고도 다르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 휘스커 바깥에 점을 찍은 것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조금 아웃라이어 얘기하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아웃라이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웃라이어를 그냥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아웃라이어가 나오면 티피컬리 두 가지 경우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이터를 기록을 할 때 잘못 기록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적든 아니면 컴퓨터로 입력을 하든 결국은 사람이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타이핑 치다가 옆에 걸 누를 수가 있어요. 티피컬리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할 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입니다. 다른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